안녕하세요. 김달란트입니다. 오늘은 사교육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 3학년 딸, 6살 아들, 이렇게 3남매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이고요. 남편 혼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동네 아이들 엄마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원 어디 보내세요? 몇 개나 보내요? 저의 경우에는 3학년 딸아이 피아노 학원 한 군데와 방과 후 음악 줄넘기 한 군데만 보내고 있고, 6학년 첫째 아이와 6살 막내 아이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매달 14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이는 병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고, 심지어 우유값까지 학교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변 아이들을 보면 사설 유치원에 다니면 최소 매달 1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첫째 아이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학원을 안 다녀도 학교 공부에 지장이 없냐고. 사실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다가 영어가 일주일에 2번 정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교과서를 보니 초등학교 5학년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수준 정도의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을 다니지도 않고 집에서 문제집을 사서 제가 잠깐 봐주는데, 자꾸 제가 화를 내게 돼서 영어 학원을 1년 정도 보내다가 올해 6월까지만 보내고, 현재는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학원을 보내도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효과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각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한 가지씩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고 있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하는지 관찰하고 그것을 아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나 수학 위주의 학업을 시키기보다 학교 생활 자체를 즐기고 학교 생활을 통해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셋이다 보니 타고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셋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다르게 대합니다. 예전에는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다르기 때문에 양육 방법도 달라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오빠한테는 이렇게 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엄마가 오빠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와 오빠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대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면 서운해하지도 않고 서로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첫째 아이는 인간관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책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역사, 지리, 과학 쪽에 관심이 많고 그것에 관련된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고, 또 도서관도 혼자 가서 책을 보고 옵니다. 하지만 글씨 쓰기나 그림 그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부분을 잘하게 만들려고 잔소리하기보다는 현재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한 어린이 주식 투자책을 구입해서 같이 읽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자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너가 잘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고, 그것이 너가 다음에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면 좋을지 연관지어 생각하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굳이 공부를 잘하냐고 물어본다면 사회나 과학 쪽은 많이 뛰어납니다.
수학도 어느 정도 이해력이 좋고 영어는 1년 정도 학원을 보냈더니 이해하고 많이 뒤처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학년인 둘째 딸아이는 책보다는 손끝이 야물어서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머랭쿠키나 마카롱도 잘 만들고 방 정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외향적이어서 하루 종일 밖에서 매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옵니다. 유튜브에 관심도 많고 유튜브도 운영합니다. 영상도 자주 만들어 올리고 구독자가 벌써 160명 정도 됩니다. 꿈도 자주 바뀝니다. 작년만 해도 매일 머랭쿠키와 마카롱을 만들며 파티시에가 되겠다고, 그리고 다음에는 프랑스에 가서 빵 만드는 거, 쿠키 만드는 것을 배우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뭐 좀 바뀐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항상 열심히 재미있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학교 생활을 즐거워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한다고 합니다. 학습지나 학원을 다니지는 않지만 학교 수업에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둘째 아이에게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너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너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둘째 아이에게도 주식 투자 관련된 만화책을 사주고 같이 읽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아이는 아직 6살인데 사람들을 좋아하고 유치원 생활을 즐거워합니다. 글자는 기본적인 낱말을 알고 가족들 이름과 친구들 이름을 씁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저 어렸을 때와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부모들의 생각이 많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배움이 짧으셨고 또 본인들이 배움에 대한 갈증이 많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공부에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공부하라고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에 관심이 있고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는 하늘을 잘 날고 물고기는 헤엄을 잘하고 치타는 달리기가 빠르고 두더지는 구멍을 잘 팝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에게 공부 하나만 잘하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운동장에 새, 물고기, 치타, 두더지를 놓아두고 다 달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치타는 괜찮지만 새와 물고기와 두더지는 어떡하나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도 못하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힘든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 사람은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하고 더 발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정말 공부에 관심이 많고 잘하고 본인이 영어 수학에 관련된 학원을 다니기를 원한다면 보낼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낼 생각이 없고 그 학원비로 지금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15년 후 아이들이 뭔가 창업이나 뭔가를 도전하고 싶어 할 때 그 투자금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너희가 최소 20살이 되면 경제활동을 해서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고.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용돈을 줄 수는 없다고.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학원에 안 다닌다고 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에 관심이 많고 또 아이가 학원 다니기를 원한다면 학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학원을 보내지 않고 그
그 돈으로 주식을 사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삶에 좋은 결과들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